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5번째 주제, 생명력과 파워순환 에너지의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인간에게 인성 5영양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이 인성 5영양 시스템은 바로 이것이 발현하면은 사람을 하여금 완전 자아 실현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완전 자아 실현의 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상생과 협력의 사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이러한 인성 5영양 시스템과 인간의 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뇌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인성적, 즉 인지적 작용을 하는 것이 인간의 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인성 영양 시스템도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인데, 인성 영양 시스템과 인간의 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인성 영양 시스템을 인간과의 뇌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인드라 얘기하죠. 인간의 그 마인드인 혼은 무엇을 하게 되냐? 인간을 하여금 지, 정, 의를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는 인간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와 같이 판단을 맡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감정과 옳다, 그러다의 판단은 바로 인간의 인지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파워 5 속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혼은 바로 인간 인지적 능력, 즉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인성 영양 시스템에서 바로 제일 바깥에 있는 바로 파워 5 속성이 인지 능력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혼은 바로 이러한 인지적 능력, 즉 인간의 파워 5 속성은 혼에 작용해서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판단의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혼은 인지적 및 심리적 프로세스를 유발하고 학습된 가치를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인간의 혼은 바로 파워 5 속성에 의한 것이고, 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워 5 속성은 후천적 인성 영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포함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인간이 가진 그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지식 경험 등이 바로 인간의 혼에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즉 심리학은 즉 인간의 혼과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영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영은 보시다시피 스피릿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영은 인간의 생명력을 발현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인간의 생명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는 힘을 발현하는 인간의 영, 바로 인간의 자율적 행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영은 바로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에 관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드린 것 같이 그 생명력은 스스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 생존을 위한 본원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 생명력을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아실현 경향 인간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말하는 인간에서 그 스피릿은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이 작용하는 영역이며,
또 그 자아실현 경향성 안에는 선천적 인성 오역량과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실현, 즉 완전 자아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육체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바로 인간의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며, 또한 그 인간 육체는 바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리적 생존을 추구합니다. 즉 혼은 생리적 및 생물학적 생존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치 그 생존 본능이란 무엇이냐면은, 생존 본능은 생존을 위해 하고 싶어 하고 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해할 수 있는 명령이나 강한 동기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은 바로 그림 5-6과 같이 영, 혼, 육으로 존재, 이들은 바로 하나의 연합의 형태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의 형태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영혼, 육은 하나가 돼서 결합해서 하나로 작동할 때도 있고, 영이 혼자 작동할 수도 있고, 육이 혼자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 육은 연합의 형태로서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인간의 영과 혼과 관계된 이러한 능력들은 바로 인간의 뇌와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뇌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의미하기에는 인간 뇌는 신경계 최고의 중추이고, 대뇌와 소뇌, 또한 대뇌는 좌뇌와 우로 나눠진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뇌는 바로 인간에게 운동과 감각, 언어 및 기억과 정신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성, 항상성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조절 등을 통해서 생명 유지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또 뇌 각 부문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뇌, 소뇌, 좌뇌, 우뇌는 각각의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는 바로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인간 뇌는 인성 영양 시스템이 작용하는 공간과 그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인성 영양 시스템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서 인간의 하여금 자아실현 능력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성 영양은 바로 어디서 작용하느냐? 인간의 뇌에 작용한다 하는 것이죠. 인간 뇌에 작용해서 이 표에 나온 같이 대뇌는 운동, 감각, 언어, 기억 및 고동 정신 기능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소뇌는 감각 정보를 받아서 운동 기능의 조율에 사용될 것이고, 좌뇌는 논리와 수학, 언어, 체계, 계획, 순차, 수리, 분석, 추리, 합리성, 기억, 정보, 훈련, 판단, 객관 등의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뇌는 감성적이고 즉흥적이고 직관적이며 비평적이고 연역적, 여성적, 수동적, 신비적, 창의적 사고 등의 비논리적이며 상상적 사고를 담당한다고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뇌와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인간 영양 시스템은 어떤 관계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림 5-7과 그림 5-8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성 영양 시스템의 제일 바깥쪽에는 바로 파워 5 속성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 5 속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인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인지 능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과 감정과 판단하는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파워 5 속성은 인간의 혼에 작용한다 하는 것이죠. 인간 혼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실현 경향선 좀 전에 설명드렸지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은 바로 우리가 생명력을 발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은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이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육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뇌의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인성 영양 시스템이 작용하는 그와 같은 공간을 제공한다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인성 영양 시스템은 우리 인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인간 뇌는 결국 뭐냐면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과 혼은 바로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5회23절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상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시스템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은 기억과 논리적 및 수학적 연산을 하고 비교하고 의사결정 등의 사람의 정신 기능을 수행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컴퓨터 운영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하드웨어는 뭐냐? 컴퓨터의 물리적인 구성체를 의미합니다.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크게 나누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소프트웨어,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기능을 관리하며 사용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자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처리와 같은 컴퓨터 사용자 요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프로그램과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프로그램인 사용자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드웨어는 무엇이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통제 장치나 연산 장치나 기억 장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 연산, 기억 장치는 뭐냐? 이것이 바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장치에는 통제를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산 장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시스템 프로그램 일을 하는 것이고, 기억 장치는 정보를 기억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컴퓨터는 바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의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5-8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최종 목표 완전 자아 실현을 나가기 위한 인간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인간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인간의 생명력인 자아 실현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자아 실현 경향성과 또한 우리가 혼, 바로 파워 5속성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바로 인간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컴퓨터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은 바로 뭡니까? 인간 혼, 즉 파워 5속성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도 결국은 컴퓨터로 봤을 때는 좀 비교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도 어쨌든 간에 인간의 영은 인간이 만든 컴퓨터 시스템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것이고, 인간 홍은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뭡니까? 바로 컴퓨터의 물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이 영, 혼, 육이 바로 하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응용 소프트웨어며 하나는 바로 하드웨어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비교를 해보면은 컴퓨터에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 이건 바로 인간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사용자 프로그램은 바로 인간의 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 컴퓨터 하드웨어는 인간의 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와 같은 영, 혼, 육을 통해서 인간은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과 사용자 프로그램과 컴퓨터 하드웨어가 결합이 돼서 완전 기능의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인간과 컴퓨터, 인간 시스템과 그리고 인성 역량 시스템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뇌의 기능을 개발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인성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완전 자아실현의 인간으로서 성장하자는 데 그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의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인성 시스템과 뇌 기능의 활성화하는 주제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인간의 생리적 또는 육체적 기능과 능력 개발은 지속적이거나 의지적인 개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인간은 다양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육을 쓰지 않으면은 퇴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육체적, 생리적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바로 인성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성 시스템도 쓰지 않으면 퇴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인성 시스템을 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 같으냐? 그건 바로 다음 절에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 영양 시스템은 좀 전에 설명해왔지 인간의 뇌에 작용하여 다양한 정신 기능을 발현하므로 뇌의 기능과 능력 개발에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즉 인성 영양 시스템이 우리가 쓰면 쓸수록 인성 영양 시스템은 어디에 작용합니까? 인간은 뇌에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인간 뇌는 바로 인성 영양 시스템이 작용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성 영양 시스템을 활성화시킬수록 인간은 뇌가 활성화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성 영양이 좌우 뇌에서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뇌의 기능과 그 능력은 강화되고 인성 능력이 발현한다 하는 것이죠. 인성 영양 시스템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자신의 뇌의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성 영양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간의 근육이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인성 영양 시스템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바로 퇴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성 영양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뇌의 기능을 개발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뇌는 바로 인성 영양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런 공간과 그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워 오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사별 작용은 좌뇌와 우뇌의 기능과 그 능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인성 능력을 완전 기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내게 되면은 우주 속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그 우주의 생명력이 우주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을 활성화해서 우주로 하여금 완전 기능하는 역할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완전 기능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우주로 하여금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바로 상생과 협력의 우주를 만들어내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우주의 생명력에 대응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아실현 경향성의 이 생명이 존재하며 이 자아실현 경향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바로 인간의 인성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성 시스템이 바로 인간을 하여금 자아실현 경향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인성 영양 시스템이 작용하는 공간은 인간의 뇌에서 작용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성 영양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기능이 인간을 하여금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가 구축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인성 영양 인간 시스템을 공부했으며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워 순환 패러다임을 운영하는 그런 근원적 에너지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의 그 원리와 그 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이 공부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인성 영양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완전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 완전 기능하는 국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완전한 기능하는 사회 또는 완전 기능한 국가는 무엇이냐?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완전 기능하는 국가 또는 완전 기능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이런 파워순환 패러다임 원리를 기반해서 우리가 완전 기능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